자, 그럼 두 번째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세 분이 동시에 입체적으로 상담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볼까요? 두 번째 학생은요, 성균관대 자연과학계열 성균 인재 전형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장래 희망은 과학연구원이나 사회생물학자고요. 좌우명은 너 자신을 알랍니다. 자, 상담을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생물학 분야와 과학연구원을 꿈꾸는 고등학생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친구 요즘 중간고사 기간일 텐데 어떻게 중간고사는 잘 봤어요? 중간고사 기간이어서 좀 무리하게 하긴 했는데 네. 성적이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좋겠다고. 네,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상담 위해서 선생님들이 뽑은 우리 학생의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 학생의 키워드입니다. 일취월장, 수학, 진로 등의 키워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키워드를 살펴봤는데요. 먼저 김영준 선생님 어떤 키워드 제시해 주셨나요? 예, 제가 일취월장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하고 성실이라는 키워드까지 세 개를 제시를 했는데, 우리 학생 그 학생부를 보니까 1학년 때 4등급 때 초반이었던 성적이 2학년 2학기 때 2등급 초반까지 성적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사실 흔치가 않은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 같아서 어떤 단어가 적합할까 하다가 일취월장이라는 단어를 좀 선택을 해봤고요. 이제 우리 학생한테도 좀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 내신 성적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혹시 자신만의 학습 방법이 있는지 노하우가 있으면 좀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저는 이제 고등학교 공부를 하면서 중학교와 어떻게 다르게 공부를 해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수업을 가장 열심히 듣는 것을 첫 번째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과 과목을 이제 전체적으로 노트로 정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자신한테 가장 잘 보이는 그런 어떤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중심을 잡고 그다음에 가지를 뻗어나가는 식으로 노트 정리를 했습니다. 똘똘하네요. 지금 말하는 것도 그렇고 상당히 우리 학생 정말 똘똘하게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성적에 비해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희망을 하셨는데 그 자연계열 학생인데 비교과 활동에 대한 준비가 좀 많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여러 분야를 봤는데 수학 관련된 뭐 대회라든가 수상이라든가 이런 실적은 있는데 장래 희망이 생명 관련 쪽인데 과학 관련된 활동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상위권 대학을 좀 진학을 희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치우 선생님 어떤 키워드 제시해 주셨나요? 네. 진로, 내신, 발표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를 했는데요. 앞서 이제 그 김영준 선생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친구 그 되게 맹랑하고 쾌활하고요. 아마 아주 즐겁게 학교 생활을 잘하는 학생 같아요. 근데 열심히 하고 이제 잘하고 있긴 한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생명과학과 관련되는 이제 진로 연계 이런 내용들이 양적인 면이나 또 질적인 면에서 조금 없다는 점이 아쉽고요. 사실은 뭐 이 생명과학에 관련된 진로가 맞느냐도 한 번쯤 퀘스천 마크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제 다만 우리 학생이 지금 앞에서 질문에 답변하는 거 봤지만 발표 되게 잘합니다. 그리고 노트 필기는 제가 선생님이 써주신 내용 학생부의 내용을 보면 거의 노트 필기의 달인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기본들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진로를 확실하게 확고하게 조금 더 정리가 되고 그에 따르는 학생부의 내용들 그다음에 또 이제 내신 성적이라든지 수능 성적을 잘 조화를 맞춘다면 충분히 목표 대학도 조금 더 이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우리 김선 선생님께서는 또 어떤 키워드를 제시해 주셨나요? 네, 저는 수학, 봉사, 그리고 성적 향상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는데요. 사실 우리 학생은 그 수학적 사고를 증진대회, 수학 독후감 경진대회, 수리논술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수학 교구 제작반, 그 동아리 활동, 수리논술 그룹 스터디, 미적분 그다음에 1, 2에서 교과 세팅 내용까지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의 그 생활기록부를 아주 객관적 입장에서 보자면 생명이나 이런 쪽의 키워드를 뽑아내는 것보다는 사실 수학에 관련된 키워드를 뽑아내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 보였습니다. 네, 키워드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희망대학의 성적 준비도를 보겠습니다. 성균관대 자연과학 계열 성균 인재 전형에 대한 성적 준비도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김영준 선생님 70점, 김선욱 선생님 70점, 이치우 선생님 75점을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해주신 평가는요,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대한 평가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 살펴보면 국어 2.5등급, 수학 3.67등급, 영어 3등급, 과학 2.7등급, 평균 2.96등급입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요, 국어는 5등급에서 2등급, 1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수학은 4등급에서 3등급, 4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고, 영어는 4등급에서 3등급, 2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우리 학생의 3월 모의고사 점수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3등급, 수학과형 3등급, 영어 2등급, 한국사 5등급, 물리원 4등급, 생명과학원 2등급, 평균 2.75등급입니다. 작년 11월 모의고사 비교해보면요, 국어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수학은 계속 3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영어는 계속 2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치유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 준비도를 75점을 주셨는데요. 네. 세 분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또 주셨어요. 네, 우리 학생의 감사합니다. 내신과 모의고사 특징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학생의 그 내신 성적 보면요,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인데요. 이 국어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과학이고, 영어, 그 다음에 수학 순입니다. 보시면 이 자연계열 학생인데도 국어하고 영어 교과 성적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우리 학생이 인문계열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계열이죠. 그래서 이제 2학년 이 과정으로 계속 가면서 사실은 수학, 과학에 조금 더 우리 학생이 성적 향상을 조금 더 이제 좀 집중을 해서 해야 되고요. 이게 사실은 수학이 제가 보건대는 1학년 때부터 계속 이제 어느 정도 기반 학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성적 향상이 계속 애를 먹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수학이 뭐 이 정성평가가 아니라 정량적인 평가로 들어가게 되면 아마 수학 때문에 자연계열 학과에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학과 진학이 상당히 이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당히 고무적인 것은 이제 국수연과 전체 평균 등급을 이렇게 보면요, 1학년 1학기 때가 평균 4등급이었어요. 근데 이제 1학년 2학기 때 2.6, 2학년 1학기 때 2.86, 2학년 2학기 때 또 2.57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성적이 많이 향상되면서 2학년 2학기 때 성적이 또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수학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성적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때도 내신 상상에 대한 기대가 좀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수업 태도가 상당히 좋고요. 노트 필기는 사실 우리 선생님이 우리 학생의 노트를 보고 난 다음에 문제를 출제할 만큼의 특정 과목에 대해서는 노트 필기가 잘 됐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발표 능력도 탁월합니다. 이제 문제는 내신의 어떤 정량적인 이런 교과가 아니고 세부능력 특기사항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학생이 계속 공부를 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목표 대학이죠. 서강대학교에 지난해 합격자의 평균을 보니까 국수연구가 대략 1.5에서 3등급 정도가 이제 합격을 했고요. 평균 한 2.1등급 정도가 내신으로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숫자상으로만 보면은 되게 조금 이제 부족한 성적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면 뭐 정량적으로만 평가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아있는 3학년 1학기 동안 좀 최선을 다해서 좀 정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의고사도 분석해 주세요. 예, 이어서 모의고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 모의고사 3월 학력평가 결과를 보면요, 절대평가 점수체제 영어하고 한국사는 각각 2등급하고 5등급을 보이고 있고요. 국어, 수학, 탐구 상대평가죠. 국어, 과탐, 수학 순서로 우수한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대로 아까 내신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연계열 학생입니다. 근데 이제 수학하고 과학이 상대적으로 성적이 좀 낮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다행히 이제 100분위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대략 이제 80에서 82 정도로 세계 영역의 100분위가 이제 대동소이한데요. 다만 이제 그 내신이나 지금 봤던 이제 수능 모의고사나 과목별로 보면 부족한 성적의 어떤 우선순위가 똑같기 때문에 내가 집중해야 될 영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이제 수학하고 과학이 중심이다라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두고 학습 전략을 좀 세웠으면 좋겠고요. 아마 뭐 1학년, 2학년 과정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과탐에서도 물리 원하고 생명과학원을 최종 과탐 선택 과목으로 결정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금년 입시가 좀 달라진 게 정시까지 놓고 본다면 사실은 이제 영어보다는 과탐 성적이 사실은 매우 영향력이 높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학하고 과학 두 과목이죠. 물리하고 생명과학 원에 계속 집중적으로 좀 학습 시간을 좀 할애했으면 좋겠고요. 지난해 11월 모의고사하고 3월 모의고사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사실은 국어는 성적이 크게 올랐어요. 근데 반대로 이제 수학이 크게 이제 성적이 낮아지면서 자연계열 학생에게는 좋지 않은 이제 수능 성적으로 좀 바뀌어져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학과 뭐 오답 문항을 좀 분석해 보면서 공부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팁을 좀 말씀드리면 현재 3월 성적으로 보니까 국어, 수학, 탐구 100분위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어하고 수학은 영역의 100분위 합산이고요. 탐구는 두 과목의 평균을 또 합산해서 전체 300 중에서 244점 정도인데요. 정시 모집은 이제 숭실대 의생명 시스템학부나
세종대에 생명 시스템 학부 좀 진학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학생이 목표라는 대학 쪽에 가려면 100분위 합의 300 중에서 이제 280 정도 돼야 됩니다. 지금 성적보다는 대략 이제 100분위가 한 36 정도가 부족한 거죠. 이게 3으로 나누면 영역별로 한 100분위 12 정도의 부담을 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영어는 한 2등급 정도가 돼야 되고요. 이런 목표들을 좀 더 정해놓고 마지막 수능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요즘 수능 모의고사 준비는 우리 학생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일단 국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출문제집을 사가지고 그것을 이제 총 한 번은 빠르게 풀고 두 번째부터는 아예 분석하듯이 하나하나 선지를 공부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3월 달에 제가 이번에 정확도가 네. 전까지는 계속 막 허겁지겁 풀려다가 제가 혼자서 공부하는 학생이라서 네. 혼자서 이렇게 계속 하려다가 보니까 되게 이제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확도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네. 이제 다음은 연습을 좀 예.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두 번 선생님이 이제 국어 담당 선생님도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긴 합니다만, 성적 봤던 그 3월 결과만 놓고 보니까요, 국어에서 이제 독서 영역에서만 다 틀렸어요. 네, 전체 45문제 중에서 9문항이 틀렸는데요. 다 독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생을 보면 국어 영역에서 내가 뭘 공부해야 되냐는 3월 한 번의 시험으로 보면 분명한 거죠. 독서 영역에 9문제만 맞추면 된다는 건데, 그 중에 또 틀린 문항을 보니까 4문제가 다 쉬운 문제예요. 독서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쉬운 문항부터 시작해서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수학도 보니까 객관식 14번에서 18번 문제를 다 틀렸어요. 이게 뭐 좀 어렵게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또 주관식은 의외로 2개밖에 안 틀렸습니다. 또 이제 영어는 보니까 쉬운 문항보다는 또 어려운 문항이 더 집중돼 있고, 그러니까 영역마다 내가 틀리는 뭐 난이도랄까 아니면 문항의 뭐 내용 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어떤 부분에 좀 방점을 두고 공부해야 될지만 좀 정리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내신과 함께 수능 성적도 조금 향상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 살펴볼 텐데요. 성균관대 자연과학 계열 성균 인재 전형에 대한 비교과 준비도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김영준 선생님 50점, 김선욱 선생님 60점, 이치훈 선생님 70점을 주셨습니다. 자, 김성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점수 60점을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비교과의 강점, 약점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중 강점은 봉사 영역이 탄탄하다는 점이고요. 약점은 전공 적합성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우리 학생의 비교과 강점은 봉사 영역의 준비도가 높다는 것인데요. 1학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봉사의 구체적 활동 내용이 기록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이와 연계해서 그 활동을 통해 본인의 성적 상승 의지, 그리고 적극적인 학교 생활, 그리고 관계성의 우수함 등이 행동특성 종합의견란의 교사 평가에서 잘 나타나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우리 학생한테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 학생 전공 적합성 부분이 굉장히 좀 부족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미리 고민한 것이 있을까요? 일단 우선은 이제 생명과학 그 학과에 대해서 아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알고 나서 이제 생명과학 선생님과 어떤 프로그램을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대회나 이런 게 있으면은 참가를 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상을 받아야겠죠. 그렇군요. 네, 가장 큰 약점이 사실 전공 적합성이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생명과학과는 생물, 물리, 화학과 같은 기초 자연과학의 우수성, 그리고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적인 부분 등이 서류 안에서 좀 보여져야 됩니다. 네, 생활기록부 안에서는 이러한 요소를 좀 찾을 수가 없어서 가장 큰 약점으로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는 봉사 부분 이외에 나머지 비교과 영역이 부족한 편이어서 이에 대한 보완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대학 선택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비교과 보완점까지 짚어주시죠, 선생님. 네, 화면 보면서 보완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은 우리 학생이 그 수학 이외의 과학 분야 수상 경력이 굉장히 전무한 편입니다. 교과 우수상조차도 과학 분야가 없어서 굉장히 아쉬웠는데요. 3학년 1학기에 과학 경시대회나 탐구대회 수상이 있으면 조금 더 학업 성취 요소와 전공 적합성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진로는 진로 탐색 내용이 좀 다양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만 개인적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은 굉장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전공과 연계된 진로 탐색을 이제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자신의 롤 모델이나 자신의 브랜드 파일처럼 어떤 전공의 특징이 연상되는 그런 활동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독서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족한데 자연계열 학생들이 독서가 자연계열에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과학과는 생명에 대한 호기심, 인간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생명에 대해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과학 관련 서적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본인의 가치관을 보여줄 수 있는 인문학적 서적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1학기 동안 틈틈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이 궁금한데요.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준 선생님 건국대 생명과학 특성학과 KU 학교 추천 전형, 김선욱 선생님 숭실대 의생명시스템학부 SSU 미래인재 전형, 이치유 선생님 성균관대 자연과학 계열 논술 우수 전형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세 분의 추천 전형 살펴봤는데요. 김영준 선생님, 우리 학생의 수시 전략부터 간단히 조언해 주시죠. 이제 우리 학생 지금까지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제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성적이 급격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까지가 이제 수시 모집 전형에 학생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다시 한번 또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성적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전공적 합성이 사실은 부족한데 이 부분을 한 학기 만에 이걸 해결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대학이 있다면 전공적 합성을 보완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겠지만 오히려 학업적인 역량을 조금 더 그런 쪽으로 어필을 하는 쪽으로 자소서 작성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쪽을 보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영준 선생님께서 건국대 생명과학 특성학과 KU 학교 추천 전형을 추천해 주셨어요. 추천 이유 말씀해 주시죠. 이제 건국대 같은 경우 제가 좀 살펴봤는데 이번에 작년하고 약간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이제 반영 비율이 바뀐 게 이제 가장 큰데 작년에는 학생부 교과를 60% 반영을 했는데 올해 40%만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류가 60%인데 또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자소서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학생한테 어떻게 보면 불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 학생부에 노트와 관련된 뭐 필기 이제 선생님들의 굉장히 세세하게 잘 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만 가지고도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건대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을 제가 한번 추천을 해봤는데요. 모집 인원은 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1명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뭐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합격선도 우리 학생이 아직은 조금 못 미치지만 지금까지의 성적 향상도를 감안한다면 충분히 이제 교과에 대한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국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전형이 KU 학교 추천 전형하고 자기 추천 전형이 있는데 어떤 쪽에 더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 학생처럼 학교 생활이 충실한 학생 같으면 학교장 추천 전형, 학교 추천 전형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전공적 합도가 조금 좋다고 그러면은 자기 추천 전형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 결과를 보시고 좀 더 유리한 쪽으로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건국대 입학사정관을 만나서 직접 인터뷰를 해봤어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KU 학교 추천 전형은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서류평가로 일괄 합산하는 전형입니다. 즉 자기소개서랑 면접이 없습니다. 학생부 교과의 경우에는 국영수 4, 국영수 과를 4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요. 서류평가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정성평가에서 600점으로 반영합니다. 이 서류평가가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4개 평가 요소를 활용하는데 고교생활을 충실히 하면서 내 관심 분야를 찾고 이를 교과, 비교과적인 도구를 활용해서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과 연결이 되면 더욱 좋겠죠. 교사 추천서를 필수로 받고 있고 학교별 추천 인원 및 재수 여부는 제한이 없습니다. 생명과학 특성학과는 건국대학교의 강점인 BT 분야로 특화된 학과입니다. 신약 개발이나 암 또는 난치병의 치료, 뇌과학, 면역학, 미생물 기술 등 생명과학 분야를 연구하는 학과입니다. 주로 생명과학 관련 기업, 연구원, 교육자 등으로 진출하고 있고요. 저희 학교에서는 각종 장학금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서 연구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생명과학과 화학을 학문의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역량을 잘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인터뷰까지 잘 봤습니다. 김선우 선생님께서 숭실대 의생명시스템학부 SSU 미래인재 전형 추천해 주셨는데요. 추천 이유 간단히 조언해 주시죠. 네,
숭실대 SSU 미래인재 전형을 추천했는데요. 일단 2, 3등급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합격합니다. 그리고 생명공학, 생명정보학 전공으로 나누어지는데요.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굉장히 높고 상승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성실성과 자기 주도성이 뛰어나다는 점, 인성과 발전 가능성을 학생부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전공적 합성에 대한 보완만 이루어진다면 도전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네, 이지우 선생님께서는 성균관대 자연과학 계열 논술 우수 전형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추천 이유 또 얘기해 주시죠. 성균관대 자연과학 계열을 꼭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앞서서 선택을 했고요. 논술 우수 전형인데요. 수리 논술 포트폴리오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았고요. 수학적 사고력 증진대회에서도 입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수학과 관련되는 능력들이 충분히 있다고 좀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과학탐과 관련되는 것도 성균관대가 지금 논술에서의 그 분량도 좀 많이 줄어들어서 과목 선택도 좀 용이해졌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한 번 더 고려를 해보시고 최종 선택에서 6개 중에 하나로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이 자세하게 또 상담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좋은 결과도 있길 바라고요. 이메일로 또 상담 내용 보내드리니까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수서는 SNS 스피드 상담실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SNS를 통해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페이지로 보내준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볼까요? 자, 아이디 드라이 99님의 질문입니다. 올해 수능 특강 공부를 끝냈는데 작년 고3 수능 특강으로 공부하는 것은 별론가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치유 선생님 답변해 주시죠.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이 이제 EBS의 연계 교재인데요. 금년도 연계 교재로 공부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공부를 끝냈다고 얘기하면 제가 이제 확 느낌이 네, 괜찮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3개년 정도의 이제 수능 기출 문제, 실제 수능 평가원에서 나온 6월 9월 모평 문제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풀어보시고 그래도 시간이 좀 남으시면 다른 별도의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금년도 EBS 연계 교재 수능 특강 수능 완성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디 선플라워님의 질문인데요. 4월 모의평가까지 제가 원하는 대학의 수능 최저를 못 맞췄어요. 포기해야 되겠죠? 라는 다소 뭔가 실망스러운 질문이었는데요. 김선우 선생님 답변해 주시죠. 네. 안 됩니다. 단호하시네요. 네, 끝까지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하나를 포기하는 것은 전부를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앞날은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작년에도 보면 안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 했는데 맨 마지막에서 맞춰서 사실 수능 최저 충족으로 더 좋은 학교를 가기도 했거든요. 그러므로 포기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멘트 콕콕 박히는 그런 또 멘트를 많이 해주시네요. 다음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고3인데 아이디 하하함님의 질문인데요. 고3인데 진로를 변경하고 싶어요. 사회적 협동조합 관련 활동을 해봤는데 관련 분야의 학과 선정이 어려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김영주 선생님 답변해 주시죠. 제가 답변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질문이 굉장히 포괄적이어가지고 우리 학생이 어떤 쪽에 일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회적 협동조합도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한번 다시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그때 남길 때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나중에 미래에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할 건지 어떤 분야에서 아니면 관리를 할 건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쪽에 관련 학과를 가는 거를 전제로 질문을 한번 다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어려운 질문 답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진학과 진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족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페이지에 남겨주세요. SNS 스피드 상담실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최강의 멘토 세 분과 함께 입체적인 상담으로 진행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귀중한 시간이 됐길 바라고요. 이번 주 금요일은 입시 본색이 있는 날이죠. 이번 주 주제는 정부 재정 지원 사업 학과의 허와 실입니다. 입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입시 본색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해 주신 이치우 선생님, 김선욱 선생님, 김형준 선생님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 음악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상담 학생이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힐링되는 좋은 노래라고 하네요. 브로콜리 너마저의 잊어야 할 일은 잊어요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